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 한 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래 쭉 보다 보니까요. 이 어떤 트럼프가 이래 어떤 취임식부터 지금까지 어, 어떤 경로를 거쳤나 한번 쭉 봤어요. 보다 보니까 그죠, 심한 거는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너무 막 그죠, 뭐 스펙타클하게 뭔가 막 어? 어떤 전 세계를 막 뒤집어 놓다 보니까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그런 걸 한번 쭉 체크를 해봤어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쭉쭉쭉쭉 하겠다고 한 거 중에 실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하겠다 했는데 한 것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망가뜨린 거. 미국을 비롯했어. 또 멀쩡한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이것은 잘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어떤 이 개구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죠, 바이든하고 어떤 선거 유지할 때 한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큰 소리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망신은 망신 다 당했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암만 이야기해도 푸틴이 말 안 들어. 그죠? 니는 니대로 이야기해라, 나는 내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이래저래 했는데 쪽팔리면 다 당하고 이제 푸틴 말도 안 꺼내. 왜? 해봐야 쪽팔리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언론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끝났는지 계속 싸우고 있는지 뭐 어쩐지 조용하죠. 그게 세상의 이치 같아요. 이치. 여전히 싸우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의 관심은 트럼프한테 가 있다는 거죠. 왜? 주시장이 매일같이 요동을 치고 난리를 지고 관세 전쟁을 펼치니까, 관세 전쟁을 펼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전쟁 내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지장 없어.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그들이야 전쟁을 하든 말든. 어쨌거나 트럼프가 24시간이면 끝낸다 하는 거 여전히 진행 중. 아니 아예 슬그머니 손을 떼고 있다. 중국 그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야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나 시진핑하고 친해. 뭐 우리가 좀 약간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절친이야. 대화가 되는 친구야. 나는 시진핑을 존중해. 그래서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막 싸우고 있죠. 관세 주고받고 때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죠? 시진핑이 곧 전화할 거야. 시진핑이 전화 안 해. 근데 대놓고 이제 공개 구애를 해요. 시진핑이 깜빡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책상 앞에서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걔는 실제는 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쪽팔려서 그럴 거야. 근데 곧 할 거야. 이건 뭐 하는, 그죠? 시진핑이 그래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근데 시진핑은 뭐래요? 관심 없죠? 동남아 순회 공연 갔다 올게 하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가서 뭐라 하겠어요? 동남아 가서 뭐 베트남에 이런 데 가서 트럼프가 너한테 관세를 막 직살나게 때렸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좋냐?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꼬드기로 갔겠죠. 어쨌거나 중국 문제도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어.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세 갖고 지금 말을 몇 번을 바꿔요. 이 관세는 예외 없다. 문주금이다. 빨리 와서 협상해라.
그런데 일본 쫓아가서 자진 납세하고 뭐 대만 TSMC 자진 납세, 우리 현대자동차 가서 31조 투자할게 그랬는데 진짜 현대 좋은 기업이다. 대단한 기업이다. 현대 관세 걱정하지 마. 이제 현대는 관세에서 면제야. 압수 딱딱.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관세는 다 해야 돼. 예외는 없어. 현대가 투자한 거 뭐 아주 좋게 높이 평가를 해. 그렇지만 관세 예외는 없어. 현대도 적용돼. 이거 뭐 그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현대만 그런 거 아니죠. 일본 기업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꼴 나고 있어. 이거 뭔 그러면요. 빨리 쫓아가서 협상을 한 현대나 TSMC나 일본 기업은 다 호구됐죠. 바보됐죠.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막 멍 때리고 있는 기업이나 쫓아가서 투자 제의를 한 기업이나 똑같이 관세에 맞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FTA 협정을 벌여서 그죠 그동안 지내왔죠. 근데 한국 누구는 관세 25% 맞아라. 뭐 FTA 되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일본은 뭐 누구 그냥 뭐 한국보다는 일본이 그래 조금 더 거리상 가까우니까 그럼 누구는 24 할래? 그죠? 즉흥적인 거, 아무 생각 없는 거, 이랬다 저랬다는 거. 전 세계가 무조건 예외 없이 관세 적용받는다. 딱 때렸어요. 전 세계 주시장이 막 폭락을 했어. 그런데 딱 13시간쯤 지나니까 말을 확 바꿔봤죠. 그냥 90일 유예할래. 중국 빼고. 그러니까 뭐 확 또 폭등을 했죠. 그 와중에 그죠 백악관 뭐 대변인 관계자들은 막 우왕좌왕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 그래도 그죠 십상시 같아 십상시. 아주 막 내시같이 비는 잘 맞추더라고 보니까. 트럼프가 자빠져도 그거는 다 계획에 있는 거야. 트럼프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거는 이미 다 대본에 있는 거야. 그런 나라에서 무슨 똑바른 정치가 나올까? 참 4년 동안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대신 그죠? 실적 나겠죠. 실적 나든지 시장이 이제는 쌩까고 무시를 하든지 금방 이랬다 저랬다 바꿔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세놀이도요 처음이 무서워. 지금 중국 어때요? 처음에 관세 때릴 때 그죠? 누구 관세 34, 50, 60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선택이란 걸 해요. 선택.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횟집을 가요. 요즘 뭐 봄이니까 봄도다리를 먹으러 이래 갔어. 횟집을 갔어. 근데 주인이 봄도다리 가가지고 요즘 봄도다리 가격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주인이 봄도다리 좀 비싼데 그러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은 했다. 그래도 얼마냐? 그러니까 1kg에 5만 원 한다. 1kg 5만 원? 5만 원 같으면 먹어야 되겠다. 시키려고 하니까 주인이 수족관에 가서 딱 보고 수족관 가서 보니까 몇 마리 안 남았다. 그러니까 또 사모님들이 막 들이닥칠 거다. 7만 원 받아야겠다. 7만 원. 그러면 뭐야 이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고 갈라니 좀 그렇고.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주인이 다른 손님이 막 온대. 다른 손님은 8만 원에 먹는데 8만 원. 8만 원 먹을까 말까? 주인이 9만 원. 뭐야 이거. 10만 원. 내가 도다리를 먹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딱 가격은 딱 정해져 있죠. 1kg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할 때는 안 먹고 돌아가면 왔다 갔다 차비 계산하고
그냥 먹을까? 딴 데 이동하면 거기라고 1kg 5만 원 한다는 보장도 없고 도다리가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먹을까? 고민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1kg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여기까지는 고민하겠죠. 근데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반응은 어떨까요? 6만 원, 7만 원 할 때는 고민을 해요. 8만 원 짜증이 나요. 9만 원 뭐야? 10만 원 하면 그때부터 마음을 탁 비워. 안 먹어. 나는 이제 안 먹겠다 결심했는데 주인이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지금 안 먹으면 25만 원 한다? 내가 무서워할까요? 겁낼까요? 나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죠? 주인 혼자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혼자서 떨고 있어. 나는 이미 자갈치장 간대 하고 나는 떠났어. 트럼프가요. 관세놀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상태로 한다 했다가 열 몇 시간 지나서 안 한다 했다가 주식 사라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자고 일어나면 말이 틀렸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는요. 관세를 때려도 관심도 없어. 때리든지 말든지. 너가 이제 무역 안 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접어버려. 그죠? 할 필요가 없어. 많은 기업이 현대자동차 오늘 그죠 금요일 현대차가 한 5% 넘게 빠졌어요. 현대그룹주 자동차 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는 당연히 포함이고. 근데 현대가 왜 그래 요즘 어디 터져요? 트럼프한테 완전 호구 잡힌 거라. 돈은 돈대로 다 투자하고 관세 폭탄은 폭탄대로 다 맞고 그냥 바보 대접 받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해? 미국을 왜 해요? 미국에 가서 왜 공장을 지어요? 임금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싼데 똑같은 상황을 대한민국에 지으면 미국보다 그집 반값에 지을 수 있는데 왜 미국에 가세요? 바이든 때는 보조금 준대. 미국에 지으면 너희 나라 지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거 알아.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보조금이란 걸 줄게. 세금도 감면해 줄게. 공장 지을 때 돈 보태 줄게. 그러면 얼추 쌤쌤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집중한 것보다 미국에도 시장이 크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조금도 준대. 이래저래 오케이. 근데 트럼프가 또 들어서 몰라 그건 바이든한테 달래라. 나는 몰라. 나는 못 들었어. 안 줘. 안 준대. 그리고 미국에다 또 공장을 지으래. 지으면 관세 면제해준대. 이것저것 면제해준대. 오케이 지을게 하니까 뻥이지롱. 안 해줘. 뭐 하는 거지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서 15조에 지을 공장을 미국 가서는 30조에 지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 가서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냥 트럼프 4년 동안 관세 뚜루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에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관세 뚜루 맞자. 반도체, 그죠? 지금 곧 반도체도 관세에 포함시킬 거야. 관세 때릴 거야. 세부 품목에 반도체도 할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얻어 터지고 있어. 맥을 못 쳐. 거기에 맞춰서 공매도 외인들 죽으라고 때리고 있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그죠? 서프라이즈예요. 깜짝 실적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한 1조 몇천억 훨씬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지? 이 못난이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지? 그래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가 하도 간세 하니까 미리 수출업자들이 미리 야 사재기에 낮춰. 담배값 올린다 하니까 미리 담배 잔뜩 사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좀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쪽도 감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반도체에도 관심을 매긴다니까 전혀 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반도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죠, 어떤 산업계에서는 그저 원자재 개념에 가깝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치명타고. 그래봤자 반도체라는 거는 그지 뭐 관세 대상도 아니었고, 관세 대상이온 적이 있나 싶을 만큼, 그죠? 반도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어쨌든 근데 반도체를 관세 대상으로 이래 해서 규제를 하고 이래 버리면요, 어찌 보면 뭐 제일 치명타는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중국을 갈굴 때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국을 온통 규제를 하고 있어. 근데 미국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려. 그럼 굳이 미국에 가야 돼요? 차라리 미국을 포기하고 중국 시장에다가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4년 동안 트럼프 행포에 투자를 해도 호구 취급당할 거면 차라리 미국 포기하고 중국하고 손잡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죠? 최근에 이재용, 그죠? 중국 갔다 왔잖아요. 용감하게. 가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했는데 보조금 준다 해서 갔는데 보조금도 안 준다 하고 이래저래 야르고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스톱 시켜요. 공사 스톱. 나중에는 그냥 땅 대 팔아보면 되죠. 스톱 시켜놨어. 딜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공장 안 지어. 네 하는 거 보고 나도 똑같이 할게. 이해는 이. 그리고 나는 시집행 만나 중국 갈 거야. 꼭 갔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일 먼저 중국 그죠? 그거 말씀드렸죠. 미국 국민들은 그죠? 밥을 먹냐 못 먹냐 이 생존의 문제고,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 경제 개념의 문제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답답해요? 굶어 죽는 놈이, 배고픈 놈이 더 치명타죠. 월마트 그것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애플이나 테슬라는 그렇다 치도, 그러면 뭐 아마존 같은 거, 아마존 이런 거는요,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들 그 중에 한 절반은 중국산 아닐까요? 전자상거래라고 해도. 그럼 거기에서 중국 물건 다 빼버리면 뭐 팔아요? 정말 치명타는 미국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열심히 한 건 미국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군한테 지금 총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죠? 알면서도 속는 거야.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진 않아. 그죠? 또 가장 멍청한 부류 있죠. 신용 미수 풀로 때리는 부류. 이번에 서학개미들요, 거지 다 됐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서학개미들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왜? 곱하기 2배, 3배짜리 사. 테슬라 곱하기 3배짜리 사. 하루 20% 빠지면 그냥 60% 빠지는 거야. 그죠? 이거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60% 빠졌어. 다음날 반등을 했어. 다음날 60% 올랐다고 번전되나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어. 근데 그날 50% 빠져버렸어. 그러면 5,000원 남았죠. 그날 50%가 반등을 했어. 그러면 10,000원 됐나요? 7,500원이죠. 그래서 거지 되는 거예요. 서학개미들 곱하기 2배, 3배 추종 엄청나게 많이 배팅.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막 히스테리 반응, 막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신용 반대 매매 때문이고, 그죠? 공매도가 가시하니까 더
날리고, 외국인들은 죽으라 공매도 치고 주식 쭉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난리를 지은 거. 근데요, 최근에 트럼프를 보면서 딱 하나 좋은 건 있어요. 공매도 잡는 천적이 트럼프 입이라는 거죠. 트럼프 입. 이 트럼프는 4년 동안 그냥 막 일기 때도 SNS 정치를 했죠. 자고 나면 SNS에다가 뭐라 한마디 글자 적어보면 다우나스다에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지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해. 이제는 더 노련해서 완전히 연예인처럼 즐기고 있어.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아마 4년 동안 트럼프 있는 4년 동안 돌아버릴 거예요. 왜? 없는 악재를 만들어내고 그냥 호재도 만들어내고 너무 극단적이니까 개입을 하니까 공매도가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공매도는 공매도로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다 꼬장놔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똑같이 고민이 생길 거예요. 히스테리. 언제 트럼프가 꼬장질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치는 놈들한테도 어찌 보면 트럼프가 천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는 정말 박수 칠 만큼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 기관이 기관 역할을 못하니까 외인들이 완전히 갖고 노는 대한민국은 놀이터. 지금 하고 싶은데 다 설치고 돌아다녀. 아무도 견제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최강 포식자, 공매도,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존재.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때려잡아주는 거죠. 한 번씩. 천적이 아예 없는 거랑 그래도 트럼프나 천적이 존재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폭등했다가 폭락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도 쇼커브링 들어왔다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좋아요. 트럼프한테 가려 있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 국장에는요 공매도가 완전히 무법천지야. 전면 공매도 해놨잖아요. 하루 거래가 10,000주도 안 되는 종목도 그 중에 5,000주가 공매도 쏟아져 나와요. 이거만 진짜 말이에요. 양아치판이에요, 양아치. 이거를 금융당국은 그냥 관리할 능력도 없고, 관리할 생각도 없고, 그런,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휘둘리고 있는 거. 그냥 잠깐 외국인 놀이터가 100%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미 공매도라는 거대 최강 포식자가 풀어놨어. 이제는 잡아들일 방법도 명분도 없어. 그러니까 휘젓고 돌아다니면 내가 안 당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종목을 고를 때도 공매도가 얼마만큼 대차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지, 그 대차에서 실제 공매도를 얼마만큼 때리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는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끼나 고등이나 개나 가지는 뭐 그죠? 이놈 저놈 그러니까 다 공매도 치고 세력 흉내내. 내 외인이다 공매도다 쇼하는 그 어설픈 놈들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진짜 나중에 피눈물 흘리죠. 오히려 그런 거는 좋아요. 실적이 아주 좋고 바닥에 노는 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호재성 공시는 뭔가 빵 떠가 개인들 매수세가 조금만 달라붙으면 그 공매도가 빨리 갚아 였는다고 지가 상한가 밀어 였는 경우도 흔하다는 거죠. 요즘 보면 그런 종목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은 적당히 때려잡으면 돼요. 뭐 거대한 삼성전자 이런 중대형주 이런 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 그냥 공매도를 때려잡을 방법은 전무해요. 그냥 눈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소형주 이런 것들은 공매도 때려잡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내가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둬서는 절대 못 이겨.
불가능이죠. 근데 이세돌이하고 내가 고스톱을 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딱 그 정도 개념이에요. 공매도가 대형주의 공매도는 절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코스닥 소형주의 공매도 들어온다? 그거는 때리잡을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역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쨌거나요. 트럼프가 지금 말하는 거 지킨 거 하나도 없다. 시장도 알 거예요. 지금은 알면서도 속아. 알면서도 속지만은 시장이 이제는 적응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란 애가 저런 애였어. 예전에 알았지만 지금도 변한 게 없어. 더 심해졌어. 쟤는 무조건 구라야. 점점 이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공갈포 구라를 날려도 그냥 쌩 깔고 무시해버려. 트럼프가 관세다 해도 에이 시끄러워 나가.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점점 시장이 감각이 무뎌진다.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조심해야죠. 트럼프니까. 근데 곧 시장이 무시하는, 그죠? 양식이 트럼프가 될지 양아치 트럼프가 될지 시장은 그렇게 평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 시기가 곧 다 다가오고 그때까지만 조심을 하자, 뭐 그런 거죠. 네, 어쨌거나 트럼프는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뭔가 내한테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뭔가 또 수작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수작질 깜짝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장은 역이용할 거다. 그런 기회가 나오면 폭락을 하면 그거는 매수 찬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쨌거나 뻥쟁이 트럼프는 이제는 점점 약발이 다해간다. 그거를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